중간고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적합한 배치안을 작성하시오. 일단 저는 주어진 유의 미출표를 분석해 보면은 1과 2, 그다음에 4와 5는 절대적으로 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접해야 하는 관계고 1과 3, 1과 7, 2와 7, 3과 4, 3과 7은 알파벳 2, 즉 특히 중요한 관계이므로 서로 인접해야 하고 1과 4, 2와 3, 2와 4, 2와 6, 4와 7, 5와 7, 6과 7은 중요한 관계로 아까 전에 언급했던 알파벳 2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접해야 한다. 1과 5, 2와 5, 3과 6, 3과 5, 4와 6, 5와 6은 보통 관계로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멀어지지만 않을 정도로 배치한다. 다음에 1과 6은 중요치 않으므로 그다지 인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분석하였고 이 분석한 결과로 제가 만든 흐름 활동 관련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중요성이 높은 1과 2, 그 다음에 4와 5를 이런 식으로 인접해서 배치시켰고 나머지 뭐 특히 중요한 관계도 고려해서 인접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과 6, 그러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1과 6은 이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서 1은 여기 이렇게 멀리,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멀리 배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면적을 입력한 공간 관련도 이렇게 면적을 입력했고, 최종적인 블록 평면도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다음 표준시간 문제는 우선 표준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선 정리시간,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저희는 정리시간이랑 여유율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리시간이랑 여유율을 먼저 계산해 주었습니다. 여유율은 하루 8시간, 즉 480분의 32, 8시간 중 쉬는 시간 32, 이렇게 해서 32를 빼줬고 위에 32 이렇게 계산해서 0.71428 이렇게 나왔는데 대략 계산해 보면은 7.14%. 그 다음에 정리시간은 실제 관측시간 3분 곱하기 기준수행도 100분의 레이팅 계수 110 계산하면은 정리시간은 3.3분이 나옵니다. 따라서 제가 최초에 말했던 표준율을 구하는 방법인 정리시간 곱하기 1 플러스 여유를 하면은 정리시간 3.3 곱하기 1 플러스 여유율이 그 전에 나온 0.0714 이렇게 해주면은 정답은 3.5356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대충 토점 두 자리까지만 나타내면 3.54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계산해서 나온 제가 푼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번은 저는 이제 두 공장의 차이를 크게 세 가지인 인력의 소모 차이, 만족도, 공정의 최적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1번 인력의 소모 차이. 예를 들어 기존의 전통적 공장에서 인원을 추가 투입해 처리할 일을 스마트 팩토리는 굳이 노동자의 충원을 해서 생산력을 늘리지 않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다면 투입되는 인력을 줄일 수 있으며 매년마다 문제를 겪는 임금 관련법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도 고용자로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또 납기 준수를 위해서 즉 연장 근무가 불가피할 때가 있는데 이때 정해진 근로시간에 의해 추가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은 극단적으로는 납기 상황을 맞출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서 타 경쟁사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로 공장이 운영되므로 인력의 추가 근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일이 없습니다. 2번 최소 단위로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만족도. 최소 단위로 투입되는 노동자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통적 공장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제공하는 각종 운영의 최적화를 통해 전반적인 노동 환경을 향상시키면서 환경 보완은 기존의 전통 공장보다 감소합니다. 과정의 자율화를 추진해 산업재해를 필요한 인력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기존 공장의 심신을 지치게 하고 일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반복된 작업들은 스마트 팩토리의 자율적인 관련 시스템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에서 인간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신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판단이나 현장에서의 재량을 맡을 것이며, 모두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노동자들이 하는 고난이도의 일을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이를 대신함으로써 직업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을 낮추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3번 공장의 최적화. 기존 공장은 생산 과정, 제품의 재고, 불량품 등을 모두 사람이 관리했다면, 스마트 팩토리는 초기에 적절한 예산만 쓸 수 있다면 모든 과정을 데이터화시키고 이러한 데이터를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생산 과정과 제품을 최적화시킬지에 관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수정은 스마트 팩토리가 기존의 전통적 공장과의 가장 큰 차이이고, 또한 위에서 말한 과정의 데이터화를 통해서 품질 관련 경영을 신속하게 예측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수 있어 품질의 분량을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량품이 나오는 빈도를 0에 가깝게 줄여냄으로써 기존 공정에서 나오던 제품의 결함, 리콜로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만족도 하락과 추가적인 재자금의 투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 우리나라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을 기준으로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반면, 생산성은 다른 제조업 비중이 낮은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원인으로서는 기존 전통적 공장의 경쟁력 약화와 재고 누적, 생산 능력 하락 등이 있고, 최근으로 따지면 우한 폐렴으로 인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의 침체로 제조업 시장은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 시장의 부흥과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독일이랑 일본 같은 기존의 강대국의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만큼 훌륭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 지원 방안의 대표적인 예가 기존 전통적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시설을 구축해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장들은 이제 지원금 위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규모가 가는, 그러니까 소규모 공장들은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약간 먼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랑 이제 각 지자체들이 투자금을 늘려서 기업이 부담하는 초기 투자 비용의 규모를 완화시켜야 하고, 또한 스마트 팩토리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사전 교육 강화, 다음에 지원, 이렇게 기업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처음부터 이제 모든 운영 업체의 운영과 딱 맞는 솔루션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돈을 써서 이제 좋은 기성복 정장을 산다고 한들 처음에 입었을 때 착용하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때에 따라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입을수록 내 몸에 기성복이 맞춰가는 것처럼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처럼 일정 시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기업의 시스템에 맞게 돌아가게끔 그 기간,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을 이제 2, 3년 동안이라고 보면은 2, 3년 동안은 꾸준하게 정부나 지자체에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2, 3년이 지나도 똑같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이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전통적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로 넘어갈 때 많은 사전 교육을 해야 하고, 적절한 기업 선정 단계에서도 기업의 태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발표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단계의 강화도 어느 정도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중간고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